규모 7.8의 강진이 덮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가 7일 오후 약 7,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이 많아 앞으로 사상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진은 1939년 3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지진과 규모가 같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32개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보다 더 큰 파괴력으로 지역을 강타했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진은 자동차로 12시간 거리인 약 900km 떨어진 이스라엘에서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번 지진이 방출한 에너지가 뉴욕시 전체에 나흘 이상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2017년 이라크와 이란 국경을 강타해 600여 명의 사망자와 8천여 명의 부상자를 낸 지진은 규모 7.3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과 비슷한 대형 지진으로는 2013년 파키스탄에서 825명을 숨지게 한 규모 7.7 지진과 2015년 4월 네팔에서 9천여 명 가까운 사망자를 낸 규모 7.9 지진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에서도 긴급재난구제팀을 속속 지진 현장에 파견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에서도 터키 이민자 커뮤니티 내 긴급지원책 마련을 위한 대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뮤니티 단체 관계자는 이스탄불로 이미 날아가서 지진 현장을 답사하고 있다며 지금 눈앞에 벌어진 참극은 멀리서 생각하는 상상을 훨씬 초월한 정도라며 시급한 구조 활동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6일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견고한 노동시장이 미국 경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최근 인플레이션 또한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것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주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0만 개 일자리가 시장에 형성되고 실업률이 50년간 사상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을 때 경기 침체를 겪을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으며 경제 상황이 건재하다는 점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에만 농업을 제외한 산업군에서 51만 7천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돼 노동시장은 굳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업률 또한 53년 만에 최저치인 3.4%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제일 우선순위며 동시에 미국 경제는 건재하고 회복력이 높다는 게 증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자동차 보험료는 작년에 비해 14% 이상 올라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bankrate.com이 2022년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은 1년에 자동차 보험료로 평균 $1,850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치는 평균 한 가정 수입의 2.5%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전국의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시카고 자동차 보험료 상승률은 4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물론 전국에서 가장 자동차 보험료가 비싼 25개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중간 정도의 보험료입니다. 교통이 정체되고 길거리에 더욱 많은 운전자가 다닐수록 교통사고는 나게 마련이고 사고에 대한 클레임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험 전문가는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난 사건으로 인해 말썽 많은 한국차의 경우 지역에 따라 보험 가입조차 거부당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솔저 필드를 떠나려는 베어스 NFL 풋볼팀이 적극적으로 유치 작전을 펴는 알링턴 하이츠시의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 알링턴 경마장을 베어스팀의 구장으로 만들어 보려는 계획에 쐐기를 받기 위해 알링턴 하이츠시 측은 향후 40년간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금 면제란 조건이 무조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시 당국은 베어스팀이 향후 베어스 구장의 개발 및 재단장을 위해 $5억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 측이 베어스팀의 이전을 막기 위해 기존 솔저필드 구장의 업그레이드 플랜들이 속속 제시되고는 있지만 기존 경기장의 보수와 업그레이드를 위한 막대한 재원이 어떻게 마련될지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입니다. 따라서 베어스팀 이전에 관련해 시카고시와 알링턴 하이츠시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형국입니다.
한편 NFL 슈퍼볼에서 시카고 베어스 팀은 1985년 우승을 차지한 후 인기가 절정에 오른 후 수십 년간 플레이오프조차 진출하지 못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 팬들은 하루빨리 베어스의 이전 문제가 마무리돼 앞으로 NFL 중서부의 강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State of Union 국정연설을 통해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기준금리 상승, 그리고 중국과의 마찰 등 복잡한 국내외 현안을 짚은 가운데 그에 대한 재선 도전 지지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성인 전체로는 재선 도전 지지가 22%밖에 안 됩니다. 이는 지난해 중간 선거 전에 29%에서 감소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입법적 승리와 통치 능력을 강조하며 현안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미국 성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화당의 협력을 통해 정부 지출이 한도에 다다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리라 보는 의견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최고령 대통령이고 그가 또 한 번의 임기를 채운다면 86살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이든이 백악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23%로 1년 전에 28%, 취임 초기 44%에서 계속 감소했습니다.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바이든의 기침, 걸음걸이, 실수 등을 거론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미 대통령직에는 더 젊은 사람이 적합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기에 가장 안전한 동네가 일리노이주 네이퍼빌로 조사됐습니다. 재정 관련 사이트로 알려진 머니기기 최근 발표한 조사에서 주민이 10만 명 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일리노이주에서는 네이퍼빌이 1위, 졸리엣이 8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다른 중서부 지역인 인디애나주 카멜시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머니기기 측은 살기에 안전한지를 측정하는데 FBI의 범죄 통계 자료를 활용했으며 10만 명당 범죄 발생률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표에서는 살인과 강간 등 범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제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살기에 위험한 곳으로 중서부 지역에서 세인트루이스, 디트로이트, 밀워키, 캔사스시티 등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